예, 벌써 2주년이 됐어요. 취임한 지. 학교에 학자로 있다가 이제 행정가로 변신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어려움도 꽤 많았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제가 배운 교훈은 말은 하기 쉬운데 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학자일 때 관과 시민사회에 굉장히 많은 말도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정책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걸 실제 행하려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예산과 시간이 다 소요되고 이해를 구해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민도 성숙했고 또 관의 행정도 많이 성숙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고 의지만 있다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염태영 시장님과 함께 지방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논의는 15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를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해 볼 기회들을 가졌다는 것 점에서는 염태영 시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저 개인한테도 좋은 기회였다 생각됩니다. 2년 동안 좋은 성과도 가졌던 것이 또 큰 어려움 없이 가졌다는 것은 일반 대중 우리 수원 시민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특히 행정의 공무원들이 역시 헌신적인 사람들이 계세요. 어느 조직이나 또 헌신적인 분들 때문에 조직이 돌아가고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한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2주년째 성과를 말하는 건 좀 성급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뒤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염태영 시장님하고 저는 좋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은 많은 일도 추구했고 또 성과도 냈다고 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주로 도시재생국과 환경국, 푸른녹지 사업소 이렇게 세 개 큰 국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국 차원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이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일반 수혜를 하는 시민들이 직접 이 계획을 할 수 없을까라고 전문가로서 한 10년 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주장해왔던 바를 이번에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수원시에서 한번 이걸 적용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민계획단, 청소년계획단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시민계획단, 시민이 스스로 자기가 사는 동네를 20년 뒤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계획을 직접 실행해봤는데 한 5개월 동안 준비 과정에 한 30차례 회의, 또 본 회의에 한 6차례 이상의 회의를 공식적으로 이루었는데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계획을 시민이 직접 논의하고 선택하는 것도 물론 성공을 했고요. 또 그 성공의 것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지금 서울과 청주, 안산 이런 데서는 직접 그 모델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시민계획단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타 많은 도시들에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아예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도를 중앙정부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하고 시민들이 안을 냈던 그 여러 가지 것이 꿈의 지도, 그래서 우리 20년 뒤의 수원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안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좋은 사례로 도시계획이 학생과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례로 잘 소개가 되고 교과서화 될 겁니다. 그 정도 성과가 있었고요. 또 재생 측면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포함해서 한 25개 지구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LH와 원만하게 잘 협의가 돼서 좀 고착 상태에 있던 것을 올해부터는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갈등과 말썽이 많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을 지난 연초에 법을 바꿨는데 저희 안이 수원시 안이 12개를 제안했는데 9개가 반영돼서 전체 제도 개선의 골격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자체의 중심 도시로서 법, 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했는데 잘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출구 전략을 잘 만들어서 해제하려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제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데는 공공기반시설도 지원을 어느 지자체가 수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정책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대안이 없었는데 다른 대안으로 새로운 모델도 지금 행궁동 이론에서 실험을 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요령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새로운 대안도 수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국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환경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작년 작년에 수원 시민들이 다 모여서 환경수도 수원 선언도 하고 계획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척도로는 탄소를 앞으로 30년까지 40%를 절감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퍼센트도 마련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더 성과가 제일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를 수원형 모델로 잘 정착했고 조금 더 하면 한국형 모델로 잘 정착이 돼서 우리나라 도시정책이 마을 만들기 새롭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실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한 20년 전부터 시민사회 중심으로 리더들이 조금씩 실험을 해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걸 정책화시킨 것은 전남의 진안군이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정책화시켜서 농촌형 마을 만들기를 시도했고요. 도시형 마을 만들기는 아마 수원시가 선구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시도를 했고 서울이 지금 도시 공동체 모델 그래서 자기네들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시행하였는데 박원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좋은 정책을 박원 시장에 드렸어요. 그것을 정책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실은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놀라운 지표를 보면 우리 시 예산이 1조 8천억 원, 거의 2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에 지금 투자한 금액은 20억 남짓이에요. 전체 예산의 0.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 시 전체 시민들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하고 역할을 맡게 하고 사업에 여러 가지 발표회도 하고 또 언론에 회자들 되고 그렇게 많은 성과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200억, 2천억짜리 관공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작은 예산, 뭐 20억이라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 혈세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 대비에 20억이면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른 정책보다도 더 제일 많이 인지를 하고 참여를 한다. 그 자체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만 단점은 아직 이것이 시민사회에 120만, 우리 115만 정도 되는데 그 시민사회 모두가 다 인지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좀 부족했고요.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약간 충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느 사업이든 어느 주민 참여에 대한 사업이든 개인적인 사업이든 다 그런 과정은 흔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성숙되면 저는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제도 우리 경연대회를 마을 만들기 경연대회를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그 송죽동 구통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모여서 화단을 조성하고 마을을 가꾸는 그 프로그램에 발표하시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도 아주 편안하게 전문가 수준의 이상의 호소력을 주는 발표도 했었지만 그 내용 사업들이 정말 이상적인 마을 만들기를 잘한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여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다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반 이상의 성공작들이
탄생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성공이 많이 나오고 시민들이 더 애착을 갖고 예산도 더 넓힐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을 만들기가 공동체 중심, 작은 환경 중심의 개선이지만 조만간 도시 차원의 큰 개선, 변화를 가져오는 마을 만들기로 변화시킬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 안타까운 북부 민자도로인데요. 저는 이제 전문가이자 행정가인데요. 도로라는 것은 한 도시가 이렇게 성립되려면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양과 규모와 위치가 사실은 적절하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관에서 거버넌스, 그러니까 소통하는 기술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특히 도로과나 이렇게 토목 위주의 행정가들은 특히 소통이 부족합니다.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밀실행정이라고 표현한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동안 경실련 등을 비롯해서 소통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욕구에 충족되지 못한 정도의 스킬을 가진 게 조금 안타까운데 아마 이거는 행정이 변화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숙제가 남아 있는데 2월 1일부로 제가 이제 교통안전국을 제가 맡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북부민자도로는 도시 기반 시설로서 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광교 신도시를 우리가 법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신도시 계획의 승인을 받고 추진해 나가는데 신도시 계획의 기본적인 조건이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은 전제 조건이에요. 들어가고 나가는 그 교통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컨대 동탄 같은 경우에 신도시 건설하는데 4조 원이 들었어요. 그 중에 1조 원 정도가 광역교통 기반시설로 들어갈 만큼 광역교통의 신도시의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동탄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좀 적고 많고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광역교통 개선 사업의 하나로 북부 민자가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민자도로를 해야 되느냐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그 민자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 결정은 이미 구상을 한 것은 7, 8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일시에 스탑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와 논의된 것도 있고 또 이미 그런 행정적 절차를 7, 8년 전부터 밟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자도를 만약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 비용 말고 민간이 드는 비용이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드는데요. 내외가 되는데 그것을 민자가 부담하느냐 시가 부담하느냐가 있는데 시비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 11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11년 이상을 하든가 아니면 부채를 끌어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편하게 민자에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저는 민자가 투명하다고 여러 가지 비리가 없다면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 그래요. 시민들이 걱정하고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민자 사업은 예전에 우리가 적자가 되면 보존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과잉 추정을 하게 되면 민간 기업 자체가 그 부담을 그대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졌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민자를 들어가면 이제 유료화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걱정이에요. 이제 그럴 때 또 시 행정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연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북부 민자도로를 놨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퍼센트는 우리 수원 시민이 한 20%가 되고요. 나머지 80%, 75%에서나 80%는 외곽에 있는 우리 수원 주변의 도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의 용도 자체가 수원 시민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데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비로 과연 막대한 부채를 들이거나 재정을 들여서 건설할 타당성이 있느냐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부 민자도로는 민간 사업으로 예전에 계획이 돼 있었고 또 그것을 어느 회사와 그동안 얘기가 되어 왔는데 어느 회사하고는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근데 정리 과정도 복잡합니다. 한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의 또 여러 가지 사업 고정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광교 신도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학교의 소음 문제, 그 다음에 유료화, 이 두 가지인데요. 유료화는 제 생각에 조금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를 전체 사업비는 못 넣지만 가격을 다운 정도 하는 정도의 비용은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거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음 문제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를 옮기느냐 아니면 거기에 터널을 씌우느냐 하는데, 학교 자체는 이미 토지용 계획이 확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는 소음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느냐 방음 터널을 놓느냐 하는데, 가급적이면 방음 터널을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북부민자도로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장으로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검토하고 재정적으로 검토해 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시민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할 프로그램을,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만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에 가서 우리 수원 브리핑,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 세 가지 수원을 자랑하는데요. 하나는 정조대왕이 만든 화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삼성, 그 다음 세 번째가 스포츠 메카의 도시다. 상징적으로 박지성, 그래서 삼성입니다.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축구와 배구의 도시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프로야구 19단 때문에 야구의 도시로도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축구나 야구의 프로구단 운영은 기업의 몫이지만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 특히 야구는 한 3시간 이상, 서너 시간의 경기와 경기가 끝나고 축구하고 좀 다른 형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의 경제 활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1차적인 산술 평가는 해놨지만 실제적인 이제 평가는 또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원이 경제적 도움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야구나 배구나 스포츠, 농구까지 만약 포함시킨다면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츠 메카가 그냥 구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활력의 방향이고 삶의 질의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KT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대가 됩니다. 기대도 하면서 염려도 하고 있는 것이 도움구장입니다. 도움구장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우선 지금 땅값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그 지역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에 그 지역도 포함을 하고 또 다른 서수원 지역도 포함하고요. 또 향후에 우리가 수원, 화성, 오산 통합됐을 때 또 다른 오산이나 화성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수원 야구장, 리모델링한 야구장이 25,000석이 풀로 돼서 모자랄 경우에 2020년까지 옮기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한 거니까 아직은 많은 변수를 놓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수원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을 전제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고요. 위치를 정할 겁니다. 근데 그 건설을 할 때 대략 건설비가 5천억 내외,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정도 나오는데, 자금 조달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돔구장은 건설 방향이 다목적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스포츠, 컨벤션, 또 상업, 이런 것까지 공동으로 들어가서 도시 기반의 지원, 주거까지 포함해서 건설되는 것이 통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서 자금 조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또 KT와 경기도, 수원시, 또 국가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뜻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김문수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방향을 잘 제시하면 국비, 도비, 또 민간 자본을 들여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면전차는 아시다시피 첨단 교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첨단 교통이 두 가지 모델이 세계적으로 주창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노면으로 가는 전차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차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노면 전차. 또 하나는 바이모탈 트램, 그래서 버스가 여러 대가 달려서 바퀴 자체가 조금 고무 타이어로 현대식으로 가는 바이모탈 트램이라는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가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은 뭘로 할까 많은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다 적합하다고 보지만 특히 노면전차가 수원역과 화성, 또 장안구청까지, 지금은 이제 야구장이 있으니까 야구장을 통과하는 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을 포함해서 장안구청까지 가는 6km 정도의 구간은 노면전차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더더구나 다행인 것은 그 노면전차를 우리가 국가에 교통기관 산업으로 올렸는데 제1호, 우리나라에 노면전차가 없습니다. 제1번 사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는 지금 성남과 수원,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은 국가 1호로 하지 않고 그냥 시범 사업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성남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 상대인데, 창원도 경쟁 상대였습니다만 창원은 후퇴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1호 사업으로 될 것 같아요. 1호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의정부나 용인처럼 민간 자본을 들여서 말썽이 나는 것도 아니고, 용인이나 의정부는 예전에 법이 바뀌었을 때 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없이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특히 지금 우리가 노선을 잡았던 그 구간은 아시다시피 제일 수원에서 복잡한 구도시예요. 구도시를 교통 문제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도시 재생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노면전차의 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저는 그 지역을 노면전차가 놓는과 동시에 새로운 도시 개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면 구도심 자체가 정비도 되고 교통도 해결되고 일석이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가 언제부터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자동차에 종속을 돼버렸습니다. 한간의 소문으로는 자동차 회사의 로비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실제 그렇습니다. 기간 산업, 도로가 이렇게 하이웨이가 넓어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전되는 것은 자동차의 로비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도 발표된 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전에 걷고 또 자전거 타고 이런 사람 중심의 도시에서 자동차 중심 도시로 변한 것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 또 지구 생태계로도 좋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실험할 데가 없을까라고 유엔 헤비타트와 이클레이와 이런 기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가장 역동적인,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요즘은 치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를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도시를 찾다가 수원을 찾아서 제의가 들어왔고 그 제의를 우리가 받아서 개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토는 사람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 불편해서 살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불편함의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좋은 도시들, 그 성을 갖고 있는, 고성을 갖고 있는 도시들을 우리가 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데요. 대부분 그 중심지는, 성곽도시는 차가 없어요. 보행 중심입니다. 많은 도시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행을 갔던 도시들을. 그 도시들이 그 불편함을 참아내면서 성공화시킨 거예요. 시민혁명 단계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관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성곽도시 수원의 중심지를 좀 가능하면 자동차로부터 해방돼서 사람 중심으로 가자라는 건데, 제가 이 행궁동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벌여서 행궁동 주민들이 1차 제안을 한 것도 있지만 잘 선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도심을 좀 변화시키는 좋은 명분으로 그렇게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행궁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행궁동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함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카쉐어링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공무원 200여 명이 5호 담당제, 8호 담당제 이렇게 그런 구호처럼 공무원들 직접 가가호를 다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한 20% 반대자들이 있다 그랬었는데 지금 한 10%는 낮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더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궁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 보행 중심 도시 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단점을 보완하고 또 협력하고 그래서 가져가면 우리 프로야구 19단 유치하는 정도의 기쁨만큼 좋은 의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수원 시민이고 우리 아이들도 여기 수원에서 자라는 수원 시민입니다. 우리 115만 현재 수원 시민들도 다 그렇게 되겠죠. 아이들도 함께 자라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회가 아주 좋게 돼서 학자였다가 행정가로 들어와서 행정을 하고 있는 몸인데 우리가 수원을 좀 더 애정을 더 가져야 되겠다. 비판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의견을 내는 것도 좋은데 비판보다는 대안을 주셨고 또 의견보다는 더 많은 관심에 있는 제안, 내 이해보다는 공적인 이해를 서로 구하시는 게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공직자, 3천여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밖에 있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비판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그 3천여 공직자가 발로 뛰게 됩니다. 좋은 리더를 선택하시면 그 리더가 발을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몫은 좋은 대안과 따뜻한 격려, 또 좋은 리더를 뽑는 게 시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은 또 나름대로 자기 소임, 역할 이런 거를 그 속에서 열심히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년 남짓 행정에 있어 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과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 잘 열심히 행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행정이 도와주신다면 수원시가 전례 없이 잘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